계속해서 광주 전남구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역량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상당수의 학교들이 불참하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학을 앞둔 중3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 등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업 역량 평가입니다.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저하된 현상을 저희가 데이터로 받아봄으로써 학생 개별 상담이라든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줄 세우기 우려가 나오자 전남교육청은 시험 유형부터 평가 대상 반까지 학교가 고르게 하고 결과를 익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비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준에서 기대되는 교육과정 달성도를 확인하는 기회로만 삼겠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점수를 위한 일제고사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의 학교 상당수가 평가에 불참했습니다. 교육청은 자율 참여라며 참여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44개의 표집 학교 가운데서도 빠진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해서 선생님들 더 학력이 좀 더 성장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거꾸로. 전남교육청은 표집 학교 일부가 빠져도 결과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눈치 보기 속에 진행된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연말을 맞아 KBS가 내년 대선과 관련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최성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7.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9.2%, 정의당 심상정 후보 5.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0.3%로 나타났고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20.4%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3.2%였고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심상정, 안철수 지지자들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63.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5.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후보가 도덕성이 가장 높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26.9%, 심상정 24%, 안철수 15.2%, 윤석열 5.1%였고 없다와 모름이 23.1%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별 호감도에선 이재명 후보 61.2%, 심상정 후보의 49.7%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반면 윤석열 후보 83.5%, 안철수 후보 68.9%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성장 등 4개 국정과제 해결 능력평가에선 이재명 후보가 모두 5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선 응답자의 58.4%가 부적절하다 평가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63%,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났고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7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북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은 18.7%, 표본오 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두환 공가 발언에 대해서 광주 입장에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이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용서될 수 없는 역사의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시 옹호 발언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산악사고나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견의 활약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에서 5년 동안 일한 구조견 용맹이가 얼마 전 현역 생활을 마무리짓고 은퇴식을 가졌는데요. 이 반려견으로 새 삶을 시작한 용맹이를 정아랑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개 한 마리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건물 붕괴 현장을 살피고 구조대원과 함께 헬기에 올라탑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순천소방서에서 활약해온 구조견 용맹입니다. 독일 세퍼드종인 용맹이는 2019년 9월 태풍의 북상으로 산속에 고립된 40대 남성을 찾아내는 등 2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붕괴 현장이나 깊은 산속에서 실종자를 찾아내는 등 믿음직한 구조대 팀원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용맹하고 체력이 좋아서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수색을 하면서도 엄청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태어난 용맹이는 올해로 8살. 사람과 비교하면 50대 중반에 해당합니다. 보통의 경우 10살쯤 은퇴하지만 용맹이는 최근 고관절 이상이 발견됐고 계획보다 2년 앞당겨 현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산 곳곳을 누비던 용맹이는 5년간의 수색 활동을 마치고 반려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순천과 구례 등에서 의용소방대로 활동해온 박만희 씨 가족이 용맹이를 새 식구로 맞았습니다. 편하게 제가 대해주고 좀 가족같이 산책도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맹아, 우리 잘 지내자. 5년간 100곳이 넘는 재난 현장을 누비며 활약했던 구조견 용맹이. 반려견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지는 않겠지만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초미세먼지가 머무는 데다가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이 되겠는데요.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 전남은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내일은 광주 전남 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올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2.4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14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4도, 광양 15도, 순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는 아침 기온 7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3도, 강진과 완도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큰 추위는 없겠고요. 성탄절인 토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상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7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7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광산과 북구의 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학교발 감염이 잇따랐고 동구의 공공기관 관련 확진자 8명이 추가되는 등 어제 하루 모두 76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스위스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을 포함해 12개 시군에서 확진자 4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시설이 미흡한 농가는 오리 입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한 농가만 오리를 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처분 보상금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에서는 어제 영암 종오리 농장을 포함해 고병원성 AI 7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의 다문화 가구가 22,3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주당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의 다문화 가구는 전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